깊어가는 가을바다. 박진철 프로는 다시 한번 왕등도를 찾았다. 왕등도의 숨은 매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는 그이기에 아마도 올가을에 출조해서 자주 만나게 될 섬일 것이다. 테크니션 왕등도 갯바위에 도착해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이 아주 험난했는데요. 섬을 돌고 돌아서 비교적 바람을 조금 덜 타는 곳에 도착해 있습니다. 자, 오늘 출조를 하면서 느끼는 바람, 겨울바다를 향해 가고 있네요. 바람도 그렇고 물색, 주변 환경이 어느덧 가을에서 겨울에 길목에 접어드는 그런 느낌을 하는 바다입니다. 자, 예고드렸던 대로 올 가을과 겨울로 이어지는 출조, 이곳 왕등도에서 아주 자주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들어오면서 좋은 기억이 있었던 곳이죠. 94cm 참돔을 낚았던 열도, 그리고 좋은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 상도 쪽 기상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했고요. 하도로 하왕등도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릴 포인트들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서 아주 홈통 지역, 바람을 등진 상태에서도 아주 홈통을 찾아 들어왔는데요. 자, 물론 뭐 낚시를 하지 않는 그런 포인트입니다만, 감성돔, 참돔 두 어종을 대상으로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인트는 제가 판단할 때는 참돔보다는 감성돔 위주의 낚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찾아 들어온, 바람을 피해서 찾아 들어온 포인트지만 적당한 파도가 일고 있어서 조항을 예상해 봅니다. 자, 낚시를 시작하면서 왕등도 첫 포인트에서의 낚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바람과 심한 너울. 격포항에서 40분이면 진입할 수 있는 왕등도이지만 1시간을 훌쩍 넘겨 도착했다. 바람을 피해 들어온 포인트. 왕등도 낚시의 시작이다. 벌써 시간이 7시 반이네요. 해가 뜨기 전, 날이 밝기 전에 갯바위에 도착했는데 몇 분의 손님 내리고 나니까 포인트를 돌다가 늦게 내렸습니다. 바람이 지금도 아주 거세게 부는데 조금 더 불안해지면 선장님 저 앞에 계시니까요, 포인트를 옮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내린 포인트에서 시작하는 채비, 일단은 감성돔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흐림이 강한 1호 낚싯대에 3000번 릴, 바람을 고려해서 2호 원줄이 감겨 있었습니다만 1.75로 한 단계 더 낮춘 상태입니다. 목줄도 같이 1.75를 4m를 달았고요. 비부력의 찌를 잡기는 잡았는데 약간 기울치 형태로 줄내림이 좋은 찌죠. 미채비는 부력이 없는 쿠션에다가 비봉돌 하나를 물려서 그 잔존 무력을 없앴습니다. 자, 처음 내리는 포인트라 수심을 예상하기가 어려운데요. 홈통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좌우는 아주 높은 직벽을 하고 있어서 예상보다는 수심 좀 있어 보입니다. 한 10m권은 넘어 보일 것 같은데요. 바람을 이길 수, 몇 번 캐스팅을 해보고 바람을 이길 수 없으면 반유동 채비로도 한번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를 시작하면서 처음 내려보는 포인트에서의 감성돔 낚시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 내리는 포인트에서의 낚시는 언제나 박진철 프로를 설레게 한다. 알 수 없는 물속 환경을 그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다 낚시가 주는 큰 매력이라고 그는 이야기한다. 세찬 바람이 왕등도를 감아돌지만 아직은 이길 수 있는 모양이다. 자, 첫 캐스팅을 하고 곧바로 첫 캐스팅에서 미끌림이 생겨서 미채비를 다 잃었는데요. 다시 세팅을 합니다. 처음 내리는 포인트에서 공략 범위의 수심 파악, 감성돔 낚시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죠. 가장 선행돼야 되고 직접적으로 대상의 입질과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장 빠른 방법은 캐스팅 이후 채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채비를 흘리면서 첫 번째 미끌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감을 잡기에 제일 좋습니다. 자, 처음 내리는 수심을 알 수 없는 포인트에서의 입질 수심층을 파악하는 방법, 조금 짧게 실내에서 짚어보고 낚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는 실내 강의가, 짧은 강의가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주 요점만 정리해서 명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 내리는 포인트에서의 입질층 파악, 아주 중요한 문제죠. 특히 감성돔 낚시 어느 정도 수심층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입질로 직접 연결이 되는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단번에 입질층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수면이고요. 자, 바다 낚시에서 갯바위 낚시, 이 바닥층은 항상 고르지가 않죠. 높은 데가 있는가 하면 낮은 데도 있습니다. 자, 채비를 꾸리고 캐스팅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채비의 수심을 결정할 때는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뒷갯바위에 생긴 것을 보고 완만하게 내려간다. 자, 한 8m 정도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채비의 수심을 매듭이 닿는 부분부터 바닥까지를 약 8m 정도로 잡고 채비를 흘리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채비 구성, 채비를 캐스팅하고 흘릴 때 미끌림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다음 캐스팅에서 곧바로 조금씩 내려가시 마시고 곧바로 한 발을 쭉 뺍니다. 손을 양쪽으로 쫙 빼버리면 1.8m 평균, 자, 쉽게 2m 정도로 수심을 확 줘버린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캐스팅에서 이 8m가 2m를 플러스하면 자, 10m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캐스팅에서 곧바로 이 채비는 자, 전체 수면이 9m라고 가정을 한다면 두 번째 캐스팅에서 바닥 미끌림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딱 두 번의 캐스팅으로 감성돔의 입질 수심층을 100% 파악하게 돼버리죠. 자, 8m 수심에서 채비를 흘렸을 때 미끌림이 생기지 않다가 10m 수심을 준 상태에서, 다시 말해 2m를 더한 상태에서 캐스팅해서 바로 미끌림이 생겨버립니다. 그렇다면 포인트의 바닥 수심은 8m와 10m 사이가 있는 8에서 10m 정도의 수심이 나오는 것이죠. 자, 8에서 2m를 줘서 10m를 줬는데 미끌림이 생긴다. 그 다음 세 번째 캐스팅에서는 그 사이 기준이 되는 9m, 1m를 매듭 위치를 옮겨서 채비 전체 수심을 매듭부터 바늘까지 수심을 9m를 만들어버리면 감성돔이 입질할 수 있는 가장 확률이 높은 바닥 지형 굴곡이 있습니다만 낮은 곳과 높은 곳, 그리고 입질을 할 수 있는 1, 2m의 중층까지를 전체 아우를 수 있는 단번, 약 한두 번의 캐스팅만으로 정확한 입질층을 찾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미끌림이 생기거나 혹은 미끌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수심의 편차를 30cm 간격 혹은 50cm 간격으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단번에 한두 번의 캐스팅, 그리고 한두 번의 수심 매듭 조절로서 입질층을 찾아낸다는데 그 중점을 기억하시게 되면 아침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에 빠른 시간에 포인트에서 입질층을 알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번의 방송에서 앞으로 가을과 겨울로 이어지는 시즌 중에 이것도 왕등도를 자주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서해권의 기록 참돔을 낚았던 저한테는 아주 의미가 있는 섬이었었는데, 단지 그 이유뿐만 아니고 그날 이 하왕등도, 상왕등도, 그리고 부속섬까지 한 바퀴를 쫙 돌았었는데 대부분의 포인트가 아직 꾼들이 한 번도 내려보지 않은, 그래서 땡자리가 산재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섬의 여건도 좋았고 포인트도 정말 멋진 포인트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고, 야,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 이런 섬들이 또 이런 조항이 나는 곳이 이렇게 비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정말로 한 번씩 내려보고 싶은 그런 포인트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질수록 이곳 왕등도를 찾게 될 때 내리는 포인트들은 아마도 섬이 생기고 꾼이 처음 내려서 낚시를 해보는 그런 포인트들만 들어가 보게 될 텐데요. 조항의 내용을 떠나서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은 출조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린 자리도 뭐 바람을 피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막상 갯바위 내려서 몇 번 캐스팅을 해보니까 감성돔을 대상으로 한다면 정말 감성돔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홈통, 아기자기한 홈통과 또 식벽지대와 여밭이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요. 글쎄요, 이 자리에서
한 3시간 정도 낚시를 하고 물때가 바뀌어서 조류가 맞지 않으면 한번 옮기게 될 텐데, 뭐 대상으로 하는 감성돔 뭐 많은 마리수는 아니더라도 꼭 만나고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바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가 생각하는 왕등도의 매력이란 아직도 꾼의 손이 타지 않은 포인트가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 그것이 매력이다. 우리 꾼들에게 그 누구도 내려보지 않은 갯바위에서 처음으로 낚시를 한다는 것. 그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겠는가. 자, 쥐가 살포시 잠기는데요. 자, 감성돔일까요? 자, 올라오더라. 첫 입질을 한 놈은 이런 광어가 올라왔습니다. 쥐가 살피하시 잠겨서 바닥에 딱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길래 챔질했더니 광어네요. 왕등도의 첫 입질은 씨알 좋은 광어다. 감성돔은 아니지만 박진철 프로 아주 반갑게 맞이한다. 으쌰. 씨알 좋은 광어입니다. 광어와 도다리, 이 눈이 붙은 방향에 따라서 구별하죠. 좌광우도. 지금 앞에서 보시면 좌측으로 눈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는 도다리가 아니고 씨알 좋은 광어입니다. 광어. 가을과 겨울의 낚시. 바다 낚시에서는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는 좋은 시기이다. 하지만 이 시기는 기상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물때를 맞추면 기상이 좋지 못하고 기상을 맞추면 물때가 좋지 못하기도 하여 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시기이기도 하다. 자, 채비를 한번 바꿨습니다. 바람이 옆에서 감아돌던 바람이 거의 맞바람으로 불고 있는데요. 제가 공략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비치의 가벼운 채비로는 도저히 공략이 힘들어서 1호찌를 사용한 반유동 채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채비를 바꾼 이후 제가 낚시를 하는 이 포인트 여건과 함께 이번에도 간단하게 실내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하는 비치로 시작을 했는데요. 비스듬히 불어오는 옆바람, 옆으로 캐스팅을 해서 서서히 끌어들이면서 수심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가벼운 비치로도 공략할 수 있는 상이었습니다만, 조금 전부터 완전 맞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벼운 비치로서는 캐스팅 이후에 이렇게 나가 있는 원줄이 받는 바람의 영향, 비치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이었는데요. 채비를 한번 교체를 합니다. 자, 제가 공략하고자 하는 지점이 바로 8m였다 그러면 웬만한 바라면 비치로도 이길 수 있는 상이었지만, 저는 약 25m 전방에 바닥층을 공략해야 되는 상이었습니다. 자, 이 조류가 거의 홈통 지역 움직이지 않는 상에서 발밑으로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채비를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1호찌, 무거운 1호찌보다는 가벼운 비찌가 조건의 유무를 떠나서 감성돔의 입질을 받기 좋은 것이면 분명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하는 릴찌 낚시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뭔가 상황을 바꿔간다 그러면 그 첫 번째는 감성돔이 있을 만한 곳, 제가 공략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 제 미끼를 보내는 것이 상황을 이기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감성돔 입질을 받는 방법일 텐데요. 따라서 제 채비를 바꾸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저는 약간 높은 자리에 서서 정면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고 있는데요. 제가 공략해야 될 지점은 갯바위에서 약 25m 떨어져 있는, 약 25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바닥층이었습니다. 바닥층. 자, 몇 번의 캐스팅을 했을 때 25m 정도 전방에 바닥에 수중력 같은 장애물이 잘 형성되어 있었고, 또 수심이 어느 정도 확 깊어지는 그 턱이었는데요. 그 반면에 앞쪽은 좀 민민한 재미가 없는 갯바위였습니다.
자, B지로도 충분히 25m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없다면 멀리 캐스팅을 해서 B지가 서서히 발 밑에 들어오면서 채비는 점점 수심 확보가 되는 이런 낚시, 재밌는 낚시를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상황은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나가 있는 제 채비로는, 가벼운 채비로는 수심이 확보될 때, 밑채비가 서서히 내려가면서 확보될 때 제 찌는 이 가까이 와버리는, 전 채비 전체가 밀려 들어와 버리는 상황이었죠. 자, 이런 경우 저는 가벼운 채비로 4번, 5번 던져서 한 번 저기를 공략할 수 있다 그러면, 자, 무게가 있는 반유동 채비를 사용해서 채비를 멀리 캐스팅을 한 다음에 약 30m 전방이 되겠죠. 1호치 채비가 정렬되는, 매듭이 이렇게 들어가서 정렬되는 25m까지 올 수 있는 거리만 더 던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먼 거리, 꾼이 서 있는 자리에서 먼 거리에 바닥층 공략에서는 가벼운 전유용 형태의 채비보다는 매듭이 사용하는 다소 무게가 있더라도 반유동 채비로서 이런 맞바람이 불어오는 상황에서 먼 거리에 바닥층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죠. 따라서 저는 이 위치를 공략하기 위해서 B지를 쓰고 있다가 1호지를 사용해서 이 25m 거리보다 조금 멀리 캐스팅을 한 다음에 서서히 밑채비가 내려가고 찌는 당겨져 오면서 매듭이 정렬되고 매듭이 찌에 닿는 수심 확보가 되는 그 시점이 25m 저리 바닥층 공략할 수 있는 이 이유 때문에 B지를 사용하다가 외부 영향을 최대로 이길 수 있는, 바람 영향을 이길 수 있는 1호지로 공략해서 계속 이 지점을 25m의 먼 지점 바닥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채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라는 것이 항상 바람과 같은 외부 영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B지, 가벼운 채비가 좋다고 그것을 고집하기보다는 첫 번째 채비 구성의 요건은 외부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제가 공략하고자 하는 지점에 미끼를 먼저 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죠. 따라서 B지를 가지고 5번 캐스팅에 한 번 정도 그 지점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맞바람의 상황에서 1호지로 바꿈으로써 저는 5번 캐스팅에서 오히려 4번 정도 제가 원하는 지점에 제 미끼를 머물게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오히려 점점 거세지고 있다. 예보와는 다른 기상 변화가 걱정인데 아침 물때 2시간은 광어의 입질 외에는 감성돔의 모습은 만날 수도 없었다. 때마침 배가 들어오며 포인트를 옮기기로 한다. 배가 들어왔네요. 물때에 맞춰서 포인트를 한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대상으로 하는 감성돔 입질은 받지 못했는데요. 바로 낚시를 하면서 자꾸 눈에 밟히던 고뿌리 쪽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바로 요 제 뒤에 보이는 이 바위 건너편 홈통 안에 있다가 이 고뿌리 쪽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때라서 바람을 피해서 새벽에 들어갔습니다만 낚시를 하면서 계속 이쪽으로 조류가 흘러서 지금 우에서 좌로 흘러가는 조류를 보면서 이 고뿌리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때마침 배가 들어와서 옮겼습니다. 광어 한 마리를 낚고 포인트를 나왔는데요. 자, 이곳은 안쪽과 또 틀리게 아주 완만한 경사를 하고 있어서 수심이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습니다. 약 6, 7m 선 되는 여밭으로 보이는데요. 포인트 이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요 일대를 황천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황천 고뿌리쯤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포인트에서 옮긴 포인트에서 낚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감성돔도 감성돔이지만 고뿌리 조류가 제법 좋게 가기 때문에 주변에 참돔이 있다면 밑밥에 반응을 할 것 같은데요. 낚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를 옮긴 이유 중에 이 고뿌리가 좋아 보인 것도 있지만 맞바람이 생각보다 강하게 불어서 옮겼는데요. 피하다가 만난다고
고풀에 서서 받는 바람을 와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낚싯대가 빽 돌아가는데 이 바람이 죽지 않는다면 여기서 더 세게 된다면 거기들은 또 옮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 2번 정도 캐스팅을 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멀리서 봤던 것보다 조리가 훨씬 좋습니다. 위에서 좌로만 가는 조리가 아니고 위에서 좌 또 저 반대 고풀이 돌아서 받쳐서 들어오는 조리가 형성이 되네요. 참돔 낚시에서 물골이 형성되듯이 그래 강한 조류는 아니지만 제 왼쪽으로 약 4-50m 정도 되는 고풀에서 부딪혀서 조류가 이렇게 부딪혀서 저렇게 나가지는 그런 조류인데요. 수심은 예상했던 대로 원만한 경사 물속으로 그대로 이어져서 약 6-7m 정도 예, 수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멀리 나가면 수심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바람을 이기려니 가벼운 제로 GPG 계열의 찌로서는 낚시 어려울 것 같고 좀 1호찌를 사용을 했고요. 1호찌에서 매듭이 닿고 나면 6-7m에서 매듭이 닿고 나면 약 G2 정도 봉돌의 무게로 서서히 찌가 잠겨들기 시작합니다. 조류가 갈 때는 그렇게 잠겨들도록 봉돌을 물려고 조류가 가지 않을 때는 그 G2 봉돌을 떼서 반유동 낚시로 흘려가는 그런 방법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조류가 왼쪽으로 찬찬히 흐르다가 반대편 고풀에서 부딪히는 조류가 만나면 다시 바깥쪽으로 싹 뻗어나가는 그런 조류를 하고 있는데요. 멀리 나가서도 수심이 어느 정도 깊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1호찌에 이비의 잔존부력 있지, 그리고 밑에 수중지 바로 밑에 이비 봉돌을 물려서 잔존부력을 완전히 없앤 상태에서 목줄 중간쯤에는 G2 봉돌을 하나 더 물려서 매듭이 닿고 난 이후는 G2의 무게만큼 천천히 가라앉는, 그래서 천천히 멀리로 나가주는 이 포인트에서 가까운데 6-7m권을 공략하다가 점점 나가면서 G2의 무게로 깊은 수심들을 점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채비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질인데요. 감성돔입니다. 이런. 우와. 와, 받자마자 바로 나가버리네.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좋은 씨알이었는데 바늘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자, 좋은 조류가 형성되면서 입질을 바로 받게 되는데요. 바늘이 벗겨져 버렸습니다. 자, 이거 왕정도 시작하자마자 심상치 않은데요. 첫 고기 낚싯대가 쭉 들어가면서 바로 벗겨져 버렸는데 참돔은 아니었습니다. 감성돔이 분명했고요. 받자마자 입질을 받은 부위에서 한번 꾹 하면서 바로 벗겨졌기 때문에 주변 고기들한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밑밥이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다음 입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 입질에 바늘이 벗겨져 버렸다. 감성돔임을 확신하는 입질이었기에 포인트로 들어온 감성돔들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그의 마음은 복잡하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다시 전해지는 찌의 어신이 있다. 그리고 챔질. 자, 입질이 또 들어오는데요. 자, 감성돔인데. 자, 이번에는 감성돔 같네요. 숭어는 차는 게 많이 틀리죠. 씨알은 크지 않습니다만 감성돔입니다.
자, 그냥 들어도 되는 시간인데요. 하나, 둘, 셋, 자. 조금 전에 낚은 감성돔 조류가 좀 갈 때 입질을 했어야 되는데 조류가 멈춘 상황에서 잔시알이지만 작은 감성돔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까 조류가 갈 때는 왼쪽으로 가는 조류에 태워서 반대편 곱불이 부딪혀서 나가는 마치 참돔 낚시와 같이 채비를 흘렸었는데요. 조금 전에는 조류가 멈춘 상황에서 적당한 너울이 일고 있는데 제 왼쪽 발 밑으로 포말이 아주 이쁘게 너울에 의해서 조류가 돌아 나가는 조류는 없지만 너울에 의해서 조류가 만들어지는 그런 포말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런 포말 지역 조류가 가지 않을 때 포인트 주변에 형성이 된다면 정말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감성돔뿐만 아니고 뱅에돔 또 참돔도 마찬가지로 주변 조류가 가지 않을 때는 눈여겨봐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작은 씨알이지만 한 마리의 감성돔을 만날 수 있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조류의 움직임도 멈추면서 포인트의 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그리고 배가 들어오는데 기상이 오후에 많이 안 좋아지는 모양입니다. 배가 철수 시간을 좀 남겨두고 있는데 일찍 철수를 하네요. 보니까 기상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배 기다리는 분들 계시니까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새벽, 출조항은 주말을 맞아 꾼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자, 새벽인데요. 항구가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꾼들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기상이 좋지 못해서 낚시를 못하고 왔었는데 다행히 바람 방향도 완전히 바뀌고 오늘은 재밌는 낚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준비해서 어제 이어 왕등도에서의 도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구를 빠져나가는 배는 다시 한번 왕등도로 향한다. 자, 왕등도 이틀째 갯바위를 맞습니다. 좋은 시간이네요. 쥐가 보이기 시작하는 이 시간, 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 순간에 낚시를 시작하게 될 텐데, 자, 예보가 어제보다 아주 좋았죠. 그리고 항구에서 출발을 할 때도 바람이 잔잔하고 괜찮았는데 막상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왕등도에 도착하고 보니까 썩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발 밑에 바람은 많이 자라 있습니다만 너울이 약 4, 5m 정도 올라와 버리네요. 밑에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 자리 기억하실 텐데요. 서해권 갯바위 참돔 낚시 기록가 나왔던 그 94cm 참돔을 낚았던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왕등도 들어올 때 제일 앞에서 내리게 되는 열도 높은 자리라는 갯바위에 도착해 있습니다. 자, 제가 낚시할 자리는 이 밑을 타고 내려가서 비교적 편편한 자리가 보이는 저 곱부리 지역인데 내려갈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발밑에 큰 너울이 일고 있네요. 어쩔 수 없이 높은 자리에서 낚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낚시를 하고 고기를 걸게 되면 뜰채를 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낚시는 여기서 하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뜰채를 저 뒤에다 갖다 놨습니다. 약 20m 정도 되는 거리를 고기를 걸게 된다면 저까지 고기를 끌고 와서 저기서 뜰채질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주 높네요. 자, 바람은 뒷바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바람이고 참돔과 감성돔을 함께 노릴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 시기에 그런 포인트에서 낚시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갯바위에 내리긴 했으나 험한 바다가 걱정이다. 생각보다 큰 너울성 파도가 다소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데 박진철 프로는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때를 기다린다. 자, 가을과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적당한 파도가 치면 고기를 불러 모을 수 있는 밑바가도 같은 역할을 할 텐데요. 이런 너울성 파도는 좋지 않죠. 수심이 얕은 데로 오면서 이렇게 큰 너울이 일게 되면
고기도 멀미를 한다 그러죠. 물속까지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대로 좀 먼 바다로 빠져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기상이 계속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오전 9시 정도 만조가 되고 나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아마 만조 전후까지는 여기서 더욱 참돔과 감성돔을 대상으로 낚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위험한데요. 조금 더 높은 자리에서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는 채비, 오늘은 1.5대 정도 제법 강한 낚싯대를 잡았고요. 4000번 릴, 그리고 참돔을 함께 노리기 때문에 4000번 릴에 3호원 줄이 200m가 감겨 있습니다. 목줄도 3호에 3호를 세팅했고요. 약 4m의 3호 목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벼운 채비로 노릴 수 있는 12에서 15m권까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채비는 1.5호 반유동 채비로 낚시를 시작합니다. 약 40m권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심대가 유지되고, 또 오늘 이 기상 조건에는 그 이상 먼 곳을 공략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12, 3m권을 지속적으로 태울 수 있는 그런 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강한 파도, 조금 감아도는 바람, 이 채비로 공략을 하면서 조건이 바뀐다면 그때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호 원줄에 3호 목줄이라고 했는데요. 바늘도 참돔 바늘 치고는 조금 뭐 작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감성돔 바늘 치고는 조금 큰, 감성돔 한 5, 6호 정도 되는 바늘인데요. 지금 잡어가 학꽁치가 수면에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바늘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바늘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바늘 귀 부분에 이렇게 줄이, 낚싯줄이 막 감겨서 위로 탁 제껴져 있는데요. 그걸 이제 크릴 종류를 끼웠을 때 크릴 빠지는 걸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크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바늘이 멀리까지 채비를 흘리고 미끼를 조금 더 오랫동안 입질층에 머물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해보겠습니다. 참돔의 조항이 있는 포인트라 감성돔과 참돔을 함께 공략하는 채비를 준비한다. 몇 번의 캐스팅을 해보지만 바람과 큰 너울 파도가 낚시를 어렵게 한다. 야, 조건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울이 규칙적이지를 못하고 약 2, 3분 간격으로 큰 너울이 한 번씩 들어오는데 10m 가까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자리도 조금 위협하는 그런 너울이네요. 만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죽을 것 같은데 낚시가 어렵습니다. 수면에는 형광등급의 학꽁치들이 수만 마리가 지금 밑밥이 들어가자마자 확확 달라드는데요. 깐새우라도 준비를 해오지 못했더라면 낚시가 좀 힘들 뻔했습니다. 자, 조류도 물때가 좋지 못하죠. 조금을 지나서 무시에 접어들어 있는데요. 거의 없는 조류, 발밑에 너울에 밀려서 조금 나가주는 그런 조류입니다. 채비가 조금씩 흘러갈수록 발밑에 끌어오르는 너울에 채비가 안정을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밑밥의 효과를 100% 보기가 어렵죠. 너울이 죽을 때까지는 조금 고생스러운 낚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조 시간이 다 되어가지만 너울은 오히려 더 커지기만 한다. 다른 포인트들도 위험해지는지 전체가 철수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야,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낚시가 어려울 것 같네요. 너울이 점점 더 세지는데 너울이 한번 왔다 갈 때마다 7, 8m 되는 바로 발 밑에 바닥이 보일 정도로 높낮이가 높습니다. 자, 더 위험하면 나중에 배가 못 들어올 것 같은데요. 연락을 해서 포인트를 조용한 곳으로 감성돔만 공략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출조 인원은 모두 왕등도를 빠져나와 내맘권의 큰 섬인 위도로 포인트를 옮겼다. 자, 자리를 한번 옮겼습니다.
섬을 완전히 옮겼는데요. 왕릉도에서 빠져나와서 격포로 들어가다가 중간에 있는 큰 섬이죠. 위도 갯바위에 도착해 있습니다. 포인트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바깥쪽 너울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게 조금 더 세지는 바람에 완전히 돌아서서 바람을 들진 쪽에 한적한 갯바위, 선장님 말씀으로는 내려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좋은 계절이니까 믿고 남은 시간 여기서 낚시를 즐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조항으로 볼 때 위도권의 조항은 확률이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좋은 계절이기에 오늘의 낚시는 위도의 이름 모를 갯바위에서 마무리한다. 낚시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자리라고 하지만은 계절이 좋으니까 감성돔을 대상으로 한다면 여러 시간 낚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낱말이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조류는 적당히 가고 있고요. 좀 아쉽긴 합니다만 또 낚시를 하지 않는 자리라 그러니까 또 꾼의 호기심이 발동을 합니다. 물것 같은 이런 데서 한 마리를 걸어도 의미가 있고 아주 기분이 좋은 고기가 되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의 밑밥이 들어가고 25cm 전후에 감성돔들의 소나기 입질이 이어진다. 순식간에 10여 수의 작은 씨알의 감성돔을 낚게 되는데 20cm 정도 되는 감성돔이네요. 돌려보내겠습니다. 으쌰. 또 감성돔이네요. 같은 씨알의 감성돔입니다. 감성돔 입질, 씨알이 잘든 크든 확실하게 표현하죠. 그래서 씨알이네요. 으쌰. 가거라. 조류가 지금 거의 죽은 상황인데요. 옆에 직벽에 노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지는 작은 포말들이 살살살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25m 정도 캐스팅을 한 다음에 제 찌보다 낚싯대 하나 정도 길이 앞에 밑밥이 한 숟가락 들어가고, 자, 이번에는 낚싯대 하나보다도 던진 만큼 또 앞으로, 자, 찌에서 5m 앞 그리고 10m 앞 두 숟가락만 던지고 밑밥을 주지 않습니다. 한번 캐스팅에 두 숟가락씩 제 미끼 앞쪽으로 찬찬히 미끼가 밑밥이 가라앉고 있겠죠. 자, 채비가 안정되고 나면 서서히 낚싯대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제 가까이로 채비를 끌어들이게 되는데요. 그때 7, 8m권에서 그렇지 않은 씨알이지만 연속적으로 입질을 하게 됩니다. 자, 또 들어오죠. 채비 안정되고 한번 끌자마자, 자, 감성돔이네요. 자, 비슷한 씨알 같은데요. 채비를 살 끌자마자 서서히 내려가는 제 밑밥 속 크릴들, 비슷한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크릴들 중에 제가 서서히 끌어다니는 제 미끼 속에 제 바늘에 달린 미끼 한 마리 움직이면서 주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러 마리, 두 번의 캐스팅에서 20마리의 크릴이 들어갔다면 20분의 1의 확률인데요. 두 번 캐스팅에 한 번은 제 걸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전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밑밥의 확률 20마리가 천천히 내려가고 있고 그 중에 제 미끼가 한 마리 들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 제가 적당한 견제를 함으로써 20분의 1의 확률이 아닌 살아있는 크릴과 제가 생명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살아있는 크릴과 죽은 크릴 50대 50으로 양분되면서 이렇게 쉽게 5대 5의 확률로 입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좀 괜찮은 자리인데요. 자, 올라오느라. 이런 좀 괜찮은 자리다 했더니 숭어가 물었습니다.
자, 숭어도 좋아. 오늘은 바람을 피해서 고젓한 데서 재밌는 손맛 즐기겠습니다. 자, 올라오더라. 예. 숭어가요 80cm를 넘습니다. 오늘 감성돔 손맛은 못 봤지만 정말 큰 놈이네요. 아주 기분 좋은 손맛을 보이는 대물급의 숭어입니다. 또 보내겠습니다. 씨알 좋은 숭어의 입질. 감성돔은 아니지만 그는 반갑게 맞는다. 그 이후 계속해서 25cm급의 감성돔 입질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뭐 오늘 왕등도에서의 낚시 2시간 정도 했을까 싶은데요. 아주 거친 너울 때문에 더 이상 낚시를 할 수 없어서 위도권으로 옮겼죠. 뭐 큰 손맛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작은 씨알의 감성돔이지만 아주 재미난 손맛은 보고 돌아갑니다. 자, 현재 왕등도권은 씨알 좋은 감성돔이 마리수로 낚이는 아주 좋은 조항을 보이고 있는데요. 돌아가면 잘 정비해서 기상 조건 잘 맞춰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